신경손상의 상황별 대처법입니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던 아니면 비외과적으로 치료를 하던 간에 일단은 신경손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든지 시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그림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신경이 절단이 된 것이 확실하다. 오픈 너브 인저리. 근데 봐서 신경 절단된 것이 보인다. 어떤 노인분들 그 멘탈 포레이먼이 그 치조정 상부에 있는 거를 내가 실수로 잘랐다. 신경이 보인다. 그럼 바로 그런 프레시한 그런 어떤 그런 신경 절단에 대해서는 바로 수술을 해서 꼬매주는 거죠. 그게 뭐 사실은 이제 뭐 고관면외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서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도 없고 현미경도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가장 얇은 실로 어프락시메이션이라도 신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페리뉴리움 뭐 이런 부분들이라도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꼬매서 대학병원 리퍼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엔진이나 임플란트 드릴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메시하게 크러쉬하게 이제 인저리가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봉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는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데, 사실은 앞에 샤프 인저리든 메시 인저리든 간에 이 정도 이제 꼬매는 거는 빨리 가장 가까운 그런 고관면외과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4주, 3개월, 아까 3개월 얘기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의 회복이 되는 신경 손상인 경우면은 이 4주가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4주 내에 거의 회복이 되는 것이면 그렇게 신경 손상이 크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신경 손상이 향후에도 잘 될 신경이라면 이 4주 내에 거의 대부분 신경 손상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주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3개월, 3개월은 이제 4주 내에 거의 돌아오니까 이제 많이 안 돌아오는 것 신경 손상이지만, 그래도 4주째 계속 꾸준하게 신경 손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이제 한 3개월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지나서 신경이 어느 정도 더 돌아온다. 그럼 이제 그거는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이제 4주 내에도 거의 뭐 돌아오는 느낌도 없고, 이제 3개월까지도 거의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손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와 3개월을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치료가 신경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치료에서 이제 약물 치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이제 확실하다. 그럴 때 이제 스테로이드를 줘서 어떤 부종을 좀 막아주고 염증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생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비타민 B12, B1, B6 같은 것들을 좀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염증이 과해지면은 또 뭐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라든가 또 신경 재생에 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엔세이드를 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프로펜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경통이 이제 또 수반되게 되죠. 신경이 이제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뉴로패틱 페인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바펜틴, 프레가바인. 그래서 이제 요 가바펜틴 우리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런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제 환자들이 이제 그 감각이 이상해지고 막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환자들이 느끼는 또 어떤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그 통증이 더 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자기 손상에 대한 어떤 그 기능 어떤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티디프레선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안티컨버전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투여하면은 좀 도움이 되고, 캡사이신은 이제 어떤 뉴로패틱 페인이 굉장히 극심한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또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경 손상의 치료의 원칙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요 신경 부위의 절개선이 가해져서 그 수술 후에 어떤 그 신경 지배 부위에 완전한 마비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뭐 검사해 볼 필요도 없다. 그 신경은 잘린 거고
그 신경을 찾아내서 접합하지 않는다면 그 신경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뭐 강조했으니까 제가 뭐 부연 드릴 필요도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신속한 결단을 좀 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소생의 외과적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개가 바로 이렇게 샤프하게 이루어지고, 요 간격이 이제 거의 없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미세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봉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보통 그러한 경우보다는 저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떤 손상들이 많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뉴로마라고 그래서 어떤 이런 이 손상된 부위, 으깨졌던 부위가 이제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상 감각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그 부분을 절단해내고 다시 봉합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간격이 대부분 이렇게 넉넉지가 않고 이 신경은 뭐 약간은 당겨올 수는 있지만 이 신경이 당겨지는 것 자체가 허열도 유발하고 또 다른 외상이 돼서 신경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가신경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도관, 컨두잇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양한 재료로 만든 어떤 컨두잇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도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최근 뭐 연구로는 뭐 줄기세포를 넣어주거나 다양한 성장인자를 넣어줘서 이런 신경 재생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수술 장면이고 이렇게 뉴로마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뉴로마가 있으면 이렇게 절제를 해내게 되면은 이렇게 간격이 멀리 떨어지고 요거는 당겨서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관을 이용해서 우리 GBR 이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GBR도 뼈만을 만들기 위해서 뼈 만들어지는 공간에 다른 섬유화 세포나 다른 세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으로 그걸 못 들어오게 이제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건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른 게 끼어들지 못하게 이렇게 배리어를 만들어서 해주고 이건 이제 뉴럴 라이시스인데 혹시 그 안에 어떤 외상으로 그러니까 힐링된 후에 뭔가 그 안에 어떤 그런 결체 조직들이 생기고 해서 겉에 보기엔 멀쩡한데 뉴로마까지는 아닌데 뭔가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신경을 이렇게 껍질을 절제해내고 그 안에 뭔가 신경들을 압박하고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거고 또 신경 외부가 좀 뭔가 눌리고 있다. 어떤 본 그래프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디컴프레션. 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또 신경이 많이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최근 이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줄기세포 성장인자의 이제 어떤 그 리스트인데 요거는 이제 임상 연구, 이미 임상에 들어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만간 환자에 적용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수상 환자의 수술 후 재활치료입니다. 물리치료, 어떤 기능, 뭐 감각 신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뭐 마사지니 뭐 어떤 찜질이니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주파 치료니 레이저 치료니 이런 대사, 어떤 감각을 상실한 지역의 어떤 그런 대사를 좀 활성화시켜서 어떤 신경 재생을 도와주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또 감각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대증적인 치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신과적인 심리 치료 또 일상생활로 복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감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조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긍정적인 의사 환자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논문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상된 신경 기능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일단은 이제 환자 요소인데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 좀 개선이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신 질환 특히 이제 뭐 당뇨라든가 어떤 그런 대사성 질환인 경우에 또 신경 손상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외상 요소인데 이제 신경 외상의 위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은 원심부가 손상을 받았다면 근심부가 멀쩡하기 때문에 신경 재상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의 종류, 단일 기능, 복합 기능인데 이제 이게 신경 중에서는 완전히 퓨어한 감각 신경, 인피리어 알베오lar 너브도 사실은 이제 퓨어한 감각 신경이고 어떤 신경의 경우에는 그 모터 너브와 센서리 너브가 같이 이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치유가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의 상태, 이제 외상을 받았을 때 깨끗하게 잘려 있느냐, 너덜너덜해져 있느냐, 아니면 뭐 어떤 그 손상을 준 그런 다양한 그 원인들에 따라서 그 신경의 상태가 다양할 텐데 그런 상태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기능 개선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과적 처치의 요소인데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얼마나 치료를 빨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치료를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 좋아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이제 신경 손상된 게 이제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먼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손상 간격의 거리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이제는 신경 손상이 가장 빈번한 치과 치료 중에서 좀 흔한 것들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신경치료, 국소마취, 치주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랑니발치와 관련된 신경손상, 아까도 이제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시술 전에 영상의학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노라마가 가장 기본이겠고, CBCT가 만약에 있다면 CBCT를 찍어서 신경과의 관계 등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 신경관과 그 치근의 거리 및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데, 특히 이제 그 신경 치관을 절제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바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혹시 그 위치가 굉장히 절단을 시켜야 될 곳과 신경관과의 거리가 가깝다. 그런데 이제 바가 그 정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치근을 발거할 때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근을 발거하게 되면 여기 이제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밀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직접적으로 신경관에 손상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게 발거되는 과정에서 그게 돌아나오는 과정에서 그 루트의 팁이 그 신경관을 걸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근의 망곡도 아니면 치근의 방향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그게 굉장히 신경과 근접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발치될 때 어떤 그런 엘리베이터의 위치라든가 발거하는 그런 방향도 좀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의 이제 대처법인데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신경이 가까운 내복치가 이제 의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돼서 이제 발치하는 경우에는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어쨌든 신경 자체가 다치지 않더라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는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환자가 괜히 술 후에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제 발치화가 힐링되면서 노출됐던 부분이 다시 원래 뼈로 잘 덮이면서 이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심한 출혈이 동반된다. 그리고 이제 외상에 의한 신경 외상이 바로 확인됐다. 이럴 때는 이 소켓 안쪽에서 뭔가 마이크로 서저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경 다발에서 이제 동맥혈 출혈이든 정맥혈 출혈이든 간에 사실은 이제 하치조 그 신경혈관 다발에서 나는 출혈은 상당히 그 출혈이 혈관 자체가 굵기 때문에 출혈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거즈 패킹으로 완전히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등 이제 약 처방을 한 이후에 또 가스바이팅을 완전히 하게 한 다음에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요거 이제 보내실 때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다 이렇게 출혈이 심했는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바를 이용해서 커팅을 할 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제 엘리베이터로 치근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게 출혈이 일어났는지, 그런 등등을 좀 상황을 정확하게 써서 주시면 저희가 어떤 신경손상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의 깊이 이런 것 주의해야 되고, 아까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링구얼 러브 같은 경우에 이제 링구얼 스플릿,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링구얼 쪽에서 뭔가 그 기구 조작을 하면은 그 링구얼 러브가 가까이 있는 치조골에 그 링구얼 플레이트가 깨지면서 그 손상을 2차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구얼 러브의 손상을 링구얼 스플리트 할 때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링구얼 쪽에서 뭔가 조작을 많이 안 하시는 거를 저희는 이제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렸고, 하치조신경, 설신경 가지 손상, 이게 설신경이 다치면 여러 가지 장애가 크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중에 아까 드린 말씀이고,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협측으로 박리를 하거나 기구를 조작하시는 걸 협측해서 하시는 게 이제 좋다.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런 매복 사랑니와 신경관과의 이제 위치 관계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거의 밀고 있고, 루트 사이로 지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치근이 매우 만곡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발치하는 방향에 따라서 신경에 이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노라마를 이용할 때 이제 한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파노라마는 2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중첩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 파노라마 상으로는 와, 이거 신경을 감싸고 있네 이렇게 보이지만, 3D CT, 우리 CBCT를 찍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옆에서 볼 때는 겹쳐 보이지만 위에서 볼 때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 관계를 알 수 있는데, CT로는. 그래서 뭐 파노라마가 이제 기본이겠지만 CBCT가 있으시다면 CBCT를 꼭 확인하시고 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을 의뢰할지 말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하치조 신경이나 설신경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이미지는 MRI입니다. 그래서 MRI로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지라든가 설신경의 위치조차도 MRI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개인 병원에서 이제 MRI 이미지를 뭐 이렇게 찍을 수는 없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뭐 의료 분쟁 상황이 되거나 이러면은 뭐 MRI를 찍어서 또 어떤 위치 손상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 시의 이제 신경 손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뭐 드릴이 너무 깊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발생한 열로 인해서 그랬다거나, 뭐 등등등 다양한 이제 이유로 이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치조 신경관의 상부 경계 확인.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또 분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환자의 연령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하시면서 상부 경계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한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스타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숏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치약 노인인 경우에 멘탈 포레이먼이 치조정 상부에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 점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이 확인된 느낌이 왔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게 좀 그랬다거나, 아니면 이제 드릴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환자가 마취가 돼서 그냥 잘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마지막 단계쯤 됐는데 뭐 환자 갑자기
움찔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출혈이 갑자기 그 드릴을 한 곳에서 나거나 이러면 이제 신경 손상이 좀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거즈 패킹하고 사진을 먼저 한번 찍어본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이미 박았다고 하면은 사진 찍어보고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몇 바퀴 돌려서 좀 공간을 좀 마련해 두거나 하는 뭐 그런 등등의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신경 손상이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구치 부의 그 멘탈 포레이먼이죠. 그래서 이제 멘탈 포레이먼의 위치를 좀 잘못 파악했을 경우 아니면 아까 그 전방골이라고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루프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또 손상되는 경우 뭐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이제 하악관과 어느 정도 하악관이 먹어서 인접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제 계속 저자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골들이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하악관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시키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에 맞춰서 잘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레터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도저히 이제 높이가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외과적으로 이 하치저 신경을 이렇게 빗기는 거죠. 여기를 이제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박리를 해서 이걸 당겨가지고 임플란트를 받고 거기에 뭐 고리식이나 이렇게 멤브레인 같은 걸 깔고 신경을 재위치 시켜주는 뭐 다양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들은 요즘에 이제 그 숏 임플란트들이 좀 많이 좋은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라테랄라이제이션까지 하면서 임플란트를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치료 시의 신경손상입니다. 이건 이제 파일링을 좀 심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근관 충전재가 이제 확산이 돼서 이게 파노라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신경관을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포린 바디 리액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신경 자체를 이제 압박하거나 자극을 줘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치근간이 신경관과 가깝다. 멘탈 포레이먼하고 가깝다. 이러면 이제 파일링 할 때도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게 이제 포린 바디가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잘려 있는 그런 그 신경 손상보다 굉장히 처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다행히 그냥 이렇게 들어갔지만 회복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제 계속 뭐 포린 바디 리액션이 일어나고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뉴로마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신경 치료 후 생긴 여러 가지 문제로 뉴로마로 절제해서 이제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소마취 시의 신경 손상입니다. 하치저 신경 우리 이제 블럭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멘탈 러브 블럭 이럴 때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또 상하게 무슨 뭐 사이너스 리프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인프라오비탈 러브 블럭들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멘탈 러브 블럭입니다. 이제 멘탈 포레이먼을 블럭하는 건데 뭐 많이 하진 않겠지만 또 이런 블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신경을 바로 다이렉트로 찔러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안화신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화신경은 요 상악 치아들 그리고 상순 그리고 이제 코 옆쪽으로 위쪽 이게 어떤 그런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요 눈 아래 포레이먼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블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바늘로 다이렉트하게 그 너브 번들을 찔러서 인젝을 하거나 하면은 조금 오래가는 그런 신경 손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또 찾아보다 보니까 또 특이한 신경 손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면 신경 손상은 아주 특이한 건 아닙니다. 하치저 신경 블럭을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바늘이 좀 하악의 후상방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되는 경우는 그 안면 신경이 나오는 그 쪽으로 약이 또 확산이
좀 쉽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약의 확산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약이 대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약물의 효과가 없어지면 대부분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간 경우들만을 모아서 이제 리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피럴 알베올라 너브 블록을 하고 팔레이트 쪽에 이런 식으로 블리칭, 허열로 인한 블리칭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뭐 이게 이제 괴사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감각도 같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라는 것도 이제 논문의 케이스 레포트로 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주 수술입니다. 뭐 치주 수술이 이제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정말 뭐 굉장히 보편화됐는데, 특히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분들, 치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부학적으로 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그 이부 신경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부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앞쪽 입술, 이 전치부 쪽에 이제 감각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이제 피판을 박리하거나 어떤 GBR 멤브레인을 고정하거나 임플란트를 심입할 때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아주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그 노인분들 무치약 환자 사진인 것 같은데, 거의 문제 어디 위치도 확인이 안 되죠. 이제 이게 소구치 부위입니다. 소구치에 이렇게 그냥 나이프 엣지로 이렇게 잇몸이 있는데, 여기를 싹 조심해서 절개를 해보니까 멘탈 포레이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걸 만약에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인시전을 줬다? 그럼 바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한 거기 때문에 아주 명심하시고 점막을 거상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치과 치료 시 그 신경 손상 관련 그 판례들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하조신경, 설신경 손상이 대부분이고요. 또 임플란트와 관련된 그런 손상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비용은 그 뭐 환자의 나이, 직업,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의료 과실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것이 그 시술 전에 설명 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질 않았다. 다양한 어떤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주의 의무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여간에 어떤 뭐 임플란트든 사랑니발치든 어떤 구강내 수술을 할 때 진료 기록에 어떤 그런 가능한 다양한 그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록을 또 해놓고, 또 꼭 이게 치과 의사들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환자를 위해서도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시고 또 잘 기록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방이 중요하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술정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하고, 또 수술 시에 어떤 신경 손상을 바로 인지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술 후에 즉시 환자의 신경 상태 평가를 영상의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취가 깨고 난 다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대학병원에서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다음 날이든 다음 날이든 환자를 불러서 뭐 드레싱을 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환자를 불러서 한번 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그런 어떤 보통 루틴을 좀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감각 이상 정도를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진짜 회복이 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적절한 평가를 하는 걸 자꾸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4주 이내에 증상의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엑손에 뭔가 인저리가 가해진 엑소노토메시스 이상의 어떤 외과적 외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뭐 이건 4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더 좀 저희가 보완을 할 것이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치과 진료에서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